한국은 부자 나라인가요? 왜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나요? 불신의 눈초리들, 날이 선 목소리들, 주민들은 의심스런 눈빛으로 질문을 이어갑니다. 필리핀의 작은 섬, 코브라도르 섬은 하루에 단 6시간만 전기가 공급되는 전력오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짧은 시간 불빛에 의지해 공부하고 마을은 일몰과 함께 암흑으로 변하죠.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태양의 빛을 선물하기로 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팀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빛을 선물받자 코브라도르 섬에는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섬이 한국의 도움으로 새삼과 희망을 찾게 된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 상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몬 마르티네스입니다. 필리핀 코브라도르 섬의 촌장이자 전직 어부죠. 폐허나 다름없던 우리 마을이 한국의 태양광 덕분에 어떻게 기적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험난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코브라도르 섬은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마을은 하루에 단 6시간,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만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았죠. 여러분은 전기 없는 삶이 어떤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밤이 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의 세계가 되고 냉장고가 있어도 전날 잡은 생선은 다음 날이면 모두 상해버리죠. 우리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오히려 더 슬퍼지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냉장고가 없어서 팔지 못한 물고기들을 다 썩기 전에 그냥 버려야 했으니까요. 제 딸 소피아는 마을 학교의 유일한 교사인데 아이들이 밤에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없어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섬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한답니다. 그중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건 누군가 밤에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마을 노인 한 분이 밤중에 호흡곤란을 겪었는데 손전등 불빛 아래서 응급처치를 시도해야 했어요. 결국 그분은 다음날 아침까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전기만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저를 자꾸만 한없이 비참하게 합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어요. 매년 마을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대급 태풍이 우리 섬을 강타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우리는 그저 서로의 숨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만 들으며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바깥에서는 무엇이 날아오고 부서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옥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소리만 들릴 뿐 그 광경조차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제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전기가 있었다면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우리 마을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집들은 무너졌고 어선들은 부서졌으며 인명피해를 파악할 수도 없었죠. 가장 끔찍한 건 우리의 비친 디젤 발전기가 완전히 파손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 섬을 떠나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 살아온 우리의 고향을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제 딸의 말이 맞았어요. 이곳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필리핀 정부의 긴급 구호 활동을 받고 있던 중 우리 마을에 한국 원조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또 다른 구호품을 나눠주는 단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다른 구호단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호품이 아닌 이상한 장비들을 챙겨오고 있었어요. 함께 온 통역사와 인사를 해보니 한국 태양광 기업에서 온 이준석 씨와 한국에너지공단의 박지혜 연구원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촌장님, 저희는 한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협력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준석 씨의 진지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촌장님, 태양광은 연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매일 뜨니까요.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죠.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서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서 온 이 낯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궁금해했죠. 이준석 씨는 통역사님과 함께 차분한 목소리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필리핀 국가전력청이 국제공동 프로젝트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그중 3억 원을 한국 측에서 부담합니다. 저희 맥스컴과 LG화학이 핵심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가요? 왜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나요?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도움을 받아 오늘날 이렇게 성장했죠. 이제는 그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협력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마르코 레예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국가전력청 관계자였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이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마을은 더 큰 빚을 지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어요. 하지만 이준석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예스 씨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태양광은 연료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매일 뜨니까요. 박지혜 연구원이 나서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저희가 설치할 시스템은 3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LG화학의 최신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산 제품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면 코브라도르 섬은 24시간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24시간 전기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여러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부터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마을 주민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원조 방식입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저도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박지혜 연구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주민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이준석 씨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은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는 작은 태양광 랜턴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패널이 이렇게 밝은 빛을 만들어내다니 놀라웠습니다. 이걸 낮에 햇빛에 충전하면 밤에 8시간 동안 빛을 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유용할 거예요. 다음 날 마르코 레예스는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들을 믿어선 안 됩니다. 그들이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이 5년 후에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한국인들도 떠나고 없을 텐데 누가 수리해 줍니까? 소피아가 씩씩하게 나서서 반박했어요. 레예스 씨, 그들은 우리에게 태양광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디젤 발전기도 고장났잖아요. 저희한테 선택지가 있나요? 마르코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속셈을 보지 못하는군. 그들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마르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이런 폐허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대로라면 우리 마을은 결국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의 협약이라고 하니 믿고 진행시켜 보자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한국팀은 분주하게 푸른색 태양광 패널과 각종 도구들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곧 이준석 씨는 마을 청년들에게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청년 몇 명만 다가갔지만 점차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따라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렇게 우리 섬에 첫 번째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어요. 아직 전체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지만 작은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설치된 패널 앞에서 주민들에게 간단한 교육을 시작했어요. 이 패널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꿉니다. 연료가 필요 없고 소음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그의 설명에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아이들은 신기한 듯 패널을 만져보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와 일부 주민들은 멀리서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믿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들을 믿기로 했다.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 이것이 대단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땐 몰랐습니다. 이 태양광 프로젝트가 우리 마을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빛을 가져올지를요. 첫 번째 패널 설치 이후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우리 마을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이 언덕이 가장 좋겠군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을 수 있고 태풍이 와도 패널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기 좋은 지형입니다. 다음 날 대규모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 여러 대가 도착했고 수십 개의 태양광 패널과 LG화학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내려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 규모를 지켜보았죠. 박지혜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300kW 규모의 발전소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걸로 마을 전체에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설치 방법을 배우며 열심히 일했고 여성들은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와 한국인들을 믿지 못하는 주민 일부는 여전히 마을 곳곳에서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한국이 이런 비싼 장비를 공짜로 주는 데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결국 엄청난 유지비를 요구할 거라고요. 그런 말들이 마을에 퍼지자 한국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한국팀을 제 집으로 초대했어요. 점심 식사도 대접할 겸 솔직한 대화가 필요했거든요. 이준석 씨, 한국이 이런 큰 비용을 들여 우리를 돕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이준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촌장님, 모든 국제 협력에는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제품을 제공하고 우수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지역과 서로 이로운 거래를 하는 거죠. 그의 솔직한 답변에 저는 오히려 더 신뢰가 생겼어요. 그는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섬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 그리고 이 섬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점차 한국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날씨였어요. 우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전에 모든 설치를 마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날엔 방수 천막을 나눠주고 작업 방식을 날씨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소피아와 청년들은 장비를 보호하는 임시 구조물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에 작업은 지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든 패널 설치와 배선이 완료되었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설치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희망인 첫 전기를 켜는 날이었어요. 이날 유독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자연도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점등식을 보려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르코와 그의 동료들도 왔어요. 그들도 결과가 궁금했나 봅니다. 이준석 씨는 설치된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했고 박지혜 연구원은 소피아와 함께 제어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촌장님.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이준석 씨가 말했어요.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빛이 없이 살았던 과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순간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제어판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 순간은 우리 마을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4시간 빛이 있는 마을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셋, 둘, 하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마을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가로등, 집집마다의 전등, 학교와 병원의 불빛. 마을이 한순간에 빛의 바다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놀람과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청년들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박지의 연구원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밤에도 밝게 빛나는 우리 마을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우리 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르코도 감동받은 듯 했어요. 모든 의심과 갈등이 빗속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태양광이 우리 마을에 밝히는 건 단순한 전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까지 밝히는 희망의 빛이었어요. 이준석 씨와 박지혜 연구원의 얼굴에도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 이룬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태양광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코브라도르 섬에 기적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어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촌장님, 이제 냉장고가 있으니 생선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하루 만에 팔지 못한 생선이 수두룩했고 전부 버려야 했는데 이제는 다음 날에도 신선하게 팔 수 있습니다. 어부오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냉장고 2대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어민들의 수입이 약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잡은 물고기를 그날 다 팔아야 했지만 이제는 보관했다가 팔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들의 학교도 달라졌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저녁 시간에도 특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 일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밤에 공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버지, 10명의 아이들이 더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야간에 공부할 수 있으니 낮에는 가족 일을 도울 수 있거든요. 소피아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인터넷 연결도 가능해졌거든요. 물론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기본적인 정보 검색과 교육용 동영상은 볼 수 있었어요. 보건소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전기가 공급되면서 약품 보관용 냉장고와 간단한 의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마리아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야간 진료가 가능해요. 지난달에는 한 산모가 새벽에 진통이 왔는데 전기가 들어온 덕분에 제대로 분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촛불과 랜턴 아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몇 년 전 돌아가신 노인분이 생각났습니다. 전기만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분이었죠. 이제는 그런 비극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을 상점들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마트를 운영하는 마누엘은 작은 냉장고를 들여놓고 시원한 음료를 팔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육지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을 팔고 싶어요.
이제 이런 꿈도 꿀 수 있게 되었네요. 그의 말에 주민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아이스크림까지는 멀었지만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담도 커졌거든요. 다행히 이준석 씨가 떠나기 전에 소피아와 몇몇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유지보수 방법을 철저히 가르쳐 주었지만 아직은 서툴러서 간단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 번은 폭우가 내린 후 일부 패널이 흙으로 덮여 효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청년들이 패널을 청소하고 점검했지만 이틀 정도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변화는 긍정적이고 기적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우리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 중 몇몇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 조카 페드로도 마닐라에서 돌아와 어업을 다시 시작했고 고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촌, 도시 생활이 편리하긴 하지만 고향만큼 좋은 곳은 없더라고요. 이제 전기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되니 여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생명력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팀이 떠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우리 섬의 사례를 모델로 다른 오지 섬들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마르코 레예스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국가전력청의 재생에너지 담당자가 되어 우리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지 1년이 되는 날, 우리는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준석 씨와 박지혜 연구원이 특별히 축하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들의 얼굴을 스크린으로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코브라도르 섬 주민 여러분,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떠난 후에도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정말 기쁩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이준석 씨의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기념식 후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 밤하늘 아래 빛나는 우리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둠에 잠겨있던 이곳이 이제는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단순한 전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변화는 극적인 부자가 되거나 도시처럼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 이루어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그것이 우리 코브라도르 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첨단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근데 이 기술을 가장 필요한 곳에 나누는 인류애와 결합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과거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계에 꼭 알려져야 하는 한국의 기술이나 문화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세계 속에 퍼지는 우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양한 사연이 영상으로 제작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